나는 일본 선수에 큰 관심이 없고 영입 의사 또한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운이 좋게도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지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멘탈리티는 정말 훌륭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클럽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소니가 토트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다음 레벨로 가야 한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으면 중위권 클럽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토트넘을 향한 무리뉴의 통렬한 일침이 큰 화제입니다. 현재 AS 로마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무리뉴 감독은 팀을 옮긴 뒤에도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며 최근 토트넘의 경기 결과를 본 뒤 손흥민은 다음 레벨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적을 촉구했는데요. 또한 독설가로 유명한 무리뉴답게 토트넘은 손흥민이 나가면 중위권 클럽 수준으로 전락할 거라는 날카로운 비평까지 보여줘 축구 팬들은 무리뉴의 매서운 일침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뉴가 밝힌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5가지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저번 뉴캐슬전 대참패로 인하여 자신들의 역사에서 씻어지지 않을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고작 전반 시작 20분 만에 5골을 내리먹히는 충격적인 수비 집중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럽 축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렸고 이날 뉴캐슬전을 관람하러 온 팬들에게 티켓값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클럽의 공식 성명문과 동시에 토트넘의 모든 선수단들까지 사과문을 같이 올리면서 뉴캐슬전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팬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축구 경기에 있어 패배란 비일비재한 것이고 6대1이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도 사실 찾아보면 다른 클럽들 또한 이와 같은 참패를 기록한 전적은 얼마든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사과문까지 직접 쓰는 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번 굴욕적인 대패는 단순히 스코어상의 숫자만이 아닌 그 이상으로 팬들에게 있어 수치스러운 경기였고 강등권팀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에게 막판에 실점을 내리내주거나 이번 뉴캐슬전 고작 20분 만에 5골을 먹히는 집중력은 그야말로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팬들은 단순히 패배라는 기록보다 선수단의 썩어빠진 정신상태에 더욱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여론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았으며 클럽과 플레이어는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손수 사과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신력이 결여되어 있는 토트넘 선수단에서 단 2명의 선수만이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과 해리케인이죠. 최근 토트넘의 리그 6경기 성적은 2승 2무 2패로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이 2개의 승리마저도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챙기지 못할 경기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전 승리 경기에서 터진 3골이 모두 손흥민과 케인의 골이었으며 브라이튼전도 마찬가지로 선제골을 손흥민이 넣었고 역전골을 해리케인이 집어넣어 토트넘은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브라이튼전과의 경기에서 터진 손흥민의 리그 100번째 골은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의 멋진 골이었죠. 이처럼 손흥민과 케인이 엉망진창인 토트넘의 환경 속에서 팀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AS 로마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무리뉴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을 가장 아끼는 걸로도 유명했으며 다른 팀으로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향해 찬사를 보내며 돈독한 사제지간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가 떠난 뒤 토트넘은 누누 산투스와 콘테를 선임하였지만 이 2 감독은 능력 부족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성적을 곧두박칠 치게 만들었고 반면에 무리뉴는 AS 로마로 가서 자신 감독 커리어 제2의 전성기를 열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시켰고 현재 로마 팬들에게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인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이탈리아로 가서도 지속적으로 토트넘과 손흥민의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자주 언급하고는 했습니다. 저번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생긴 휴식기에 친선 경기를 하러 온 무리뉴에게 일본 선수는 독일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를 언급하며 일본 선수를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무리뉴가 일본 선수들을 극찬하게 만들어 자국 선수를 띄워주기 위한 기자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사실상 누워서 절받기나 다름이 없었지만 무리뉴는 이를 간파하며 예상외의 답변을 꺼내 일본 기자를 무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 그것이 엄청 놀라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딱히 일본 선수를 잘 알지 못한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본 선수를 지도한 적은 없지만 아시아 최고의 선수 손흥민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그는 항상 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클럽을 위해 헌신한다. 그는 내가 지도한 선수들 중 가장 훌륭한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일본 선수들도 이를 본받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일본 기자의 유도 질문에 무리뉴는 오히려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일본 선수들을 향한 극찬을 기대했던 기자들을 낯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뉴는 전술적 역량 또한 뛰어난 명감독이지만 사실 무리뉴가 그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선수들의 정신력과 위닝 멘탈리티인데요. 무리뉴의 지도를 받는 팀은 항상 승리에 굶주려 있는 정신력으로 단단히 무장된 전사들로 재탄생되고 경기장에서 온몸을 던지며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항상 선수들의 유니폼이 진흙투성이가 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같이 뛰어난 멘탈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아직도 무리뉴 감독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손흥민은 계속되는 이적설과 처참한 토트넘의 리그 성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몸 불사르고 있으며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도 손흥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손흥민의 프로다운 자세와 성실함이 아직도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